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년이 되면 꼭 줄여야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주 쉽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인터뷰한 결과 99%의 인원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를 줄이고 살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말을 줄여야 한다. 둘째, 화를 줄여야 한다. 셋째, 차를 타는 것을 줄여야 한다. 넷째, 밥을 줄여야 한다. 5번째, 잠을 줄여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뭐 그렇게 간단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사시는지 여쭤보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부터 줄여보겠다 답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내 행동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굳어져 있는 습관을 바꾸고 심지어 무언가 절제해야 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해 그 화살이 나를 향하는 일이 생깁니다.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연락오들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분위기에 취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안 빌려주기도 뭐하고 빌려주자니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라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더 가관인 점은 아직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낫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만 말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상황이 필요한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면 됩니다.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끊지 말고 경청해 보세요. 비즈니스 대화에서도 상대가 말을 할 때 끊으면 무례하단 소리를 듣고 영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청이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 매너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화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꼭 자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 보기 싫었던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인 화를 나보다 약하고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푸는 건데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나이 들수록 화가 많아집니다.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이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살피는 동안 화는 누그러들고 분노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현명하게 나이 든 사람의 행동 방법입니다.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 전에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화가 많이 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에 봉착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휴식이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휴식 아닐까요? 세 번째는 차를 타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차를 타지 말라고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도 꼭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걷기가 생각보다 많은 운동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주 걷는 분들은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입맛이 달라진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걷기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부터 면역력 증가 및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땀 흘릴 일이 많지 않은데요. 걷기를 조금 해도 모공이 열리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해주고 우울증 완화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격한 운동을 몇 시간씩 하면서 땀을 쫙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집 앞에서 10분을 걷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비교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걷는 습관을 잘 들여놓고 그 다음 관심 있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밥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를 통제하거나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끼니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가 고파지면 과식을 하는 등 식습관이 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배고플 때 과식하는 것은 체중 증가를 불러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걷기 운동을 습관들이기 시작할 때 식습관도 잘 지켜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와 허리 쪽 관절 부담이 줄고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식을 하게 되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피부도 좋아지고 평생을 함께했던 뱃살도 쏙 들어간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살이 찌는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말 중요한 다섯 번째는 잠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들은 잠이 없다 말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계인 순환 리듬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해가 중천에 떠도 그냥 이불 속에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점점 악순환하며 변해갑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는 분을 아는데요. 계속 늦게 일어나다 보니 하루는 짧고 조금만 움직이면 새벽이 되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와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낮잠을 좀 참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생활을 일주일을 하고 한 달을 하니 몸이 달라진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있다면 먼저는 그걸 되돌리는 게 첫 번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러나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하고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줄 알았는데 성숙해지는 일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과 손자들이 모였을 때 성숙한 어른인 척할 때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가끔 웃음이 나오는데요.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절제해야 할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기피하게 되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늙을수록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돈을 잘 쓰면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습관 때문이지요.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을 새워 말할 것 같은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50대 중반인데요.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선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나이인데도 늙지 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인데요. 이미 굳어버린 생활 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 있다. 늙으니까 중후한 멋이 있다라는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온화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어도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중년으로서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안 좋은 성적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꼴이 됩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이 항상 웃자,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과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들은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노후 생활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꼰대로 보이기 쉽상입니다. 예전에 한 가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년이 되면 꼭 줄여야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주 쉽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인터뷰한 결과 99%의 인원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를 줄이고 살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말을 줄여야 한다. 둘째, 화를 줄여야 한다. 셋째, 차를 타는 것을 줄여야 한다. 넷째, 밥을 줄여야 한다. 다섯 번째, 잠을 줄여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뭐 그렇게 간단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사시는지 여쭤보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부터 줄여보겠다 답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내 행동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굳어져 있는 습관을 바꾸고 심지어 무언가 절제해야 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해 그 화살이 나를 향하는 일이 생깁니다.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들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분위기에 취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안 빌려주기도 뭐하고 빌려주자니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라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더 가관인 점은 아직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낫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만 말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상황이 필요한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면 됩니다.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끊지 말고 경청해 보세요. 비즈니스 대화에서도 상대가 말을 할 때 끊으면 무례하단 소리를 듣고 영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청이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 매너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화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꼭 자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 보기 싫었던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인 화를 나보다 약하고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푸는 건데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나이 들수록 화가 많아집니다.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이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살피는 동안 화는 누그러들고 분노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현명하게 나이 든 사람의 행동 방법입니다.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 전에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화가 많이 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에 봉착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휴식이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휴식 아닐까요? 세 번째는 차를 타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차를 타지 말라고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도 꼭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걷기가 생각보다 많은 운동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주 걷는 분들은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입맛이 달라진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걷기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부터 면역력 증가 및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땀 흘릴 일이 많지 않은데요. 걷기를 조금 해도 모공이 열리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해주고 우울증 완화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격한 운동을 몇 시간씩 하면서 땀을 쫙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집 앞에서 10분을 걷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비교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걷는 습관을 잘 들여놓고 그 다음 관심 있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밥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를 통제하거나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끼니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가 고파지면 과식을 하는 등 식습관이 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배고플 때 과식하는 것은 체중 증가를 불러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걷기 운동을 습관들이기 시작할 때 식습관도 잘 지켜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와 허리 쪽 관절 부담이 줄고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식을 하게 되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피부도 좋아지고 평생을 함께했던 뱃살도 쏙 들어간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살이 찌는 이유는 기초대 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말 중요한 다섯 번째는 잠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들은 잠이 없다 말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계인 순환 리듬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해가 중천에 떠도 그냥 이불 속에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점점 악순환하며 변해갑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는 분을 아는데요. 계속 늦게 일어나다 보니 하루는 짧고 조금만 움직이면 새벽이 되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와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낮잠을 좀 참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생활을 일주일을 하고 한 달을 하니 몸이 달라진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있다면 먼저는 그걸 되돌리는 게 첫 번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러나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하고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줄 알았는데 성숙해지는 일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과 손자들이 모였을 때 성숙한 어른인 척할 때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가끔 웃음이 나오는데요.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절제해야 할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기피하게 되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늙을수록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돈을 잘 쓰면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습관 때문이지요.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을 새워 말할 것 같은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50대 중반인데요.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선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나이인데도 늙지 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인데요. 이미 굳어버린 생활 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 있다. 늙으니까 중후한 멋이 있다라는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온화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어도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중년으로서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안 좋은 성적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꼴이 됩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이 항상 웃자,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과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들은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노후 생활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꼰대로 보이기 쉽상입니다. 예전에 한 가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 존경하고 싶은 모습의 어른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 더 온화해지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은 모습을 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